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미정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쪽 방으로 들어가 계시겠어요? 저희가 준비할 게 많아서. 미정이 작은 방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숙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할 일이 많을 텐데 준비하는 거 내가 좀 도와주마.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여기서 좀 쉬고 계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도와주실 일은 없어요. 미정아, 서로 불편은 하겠다만 나도 너희 집들이 축하하러 왔는데 계속 이 방에 있으란 거야? 숙자는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집들이에 온 숙자. 그녀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숙자는 일어나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아들 준석의 집들이 날이었습니다. 벌써 70살이라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숙자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간의 교직 생활 후 은퇴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어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떠난 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느라 허리가 굽어버렸습니다. 숙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에서 꺼낸 약봉지를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약을 먹으며 문득 15년 전 준석이 대학에 합격했던 날이 생각났어요. 엄마, 서울대 붙었어요. 준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숙자는 혼자 이불 속에서 울었죠. 기쁨의 눈물이자 남편 없이 여기까지 온 자신에 대한 뿌듯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작년 봄 준석과 며느리 미정이 숙자의 손을 잡으며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남편의 유산과 자신이 힘들게 모은 재산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장만해 아들 부부에게 증여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우리 엄마,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는 편하게 쉬세요. 준석의 말에 숙자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을 준 후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준석의 방문은 줄어들었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엄마, 재산을 그렇게 빨리 주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딸 은주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무슨 소리야. 우리 준석이가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가끔 은주의 말이 맞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돈 부부와의 첫 만남도 불편했습니다. 사돈은 숙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마치 시골 출신 전직 교사를 평가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숙자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가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준비해둔 선물 상자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 사진과 정성스럽게 고른 작은 선물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숙자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옷장 앞에 섰습니다. 가장 예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꼼꼼히 했어요. 거울 속 모습이 조금은 젊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숙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선물 상자를 꽉 쥐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숙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봄바람 가득한 거리로 나섰습니다. 개나리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향기였습니다. 준석의 아파트 현관 앞 숙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설렘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손에 든 선물 상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미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숙자는 환하게 웃었지만 미정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미정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숙자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어요. 고속버스 타고 서둘렀더니 좀 일찍 왔구나. 너네 손님 맞이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겠다. 숙자가 들어서자 준석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미정과 같은 표정이 스쳤어요. 어머니, 손님들은 2시간 후에 오시는데 준석의 말에 숙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2시간 넘게 고속버스를 타고 찾아온 아들 집인데 준석이마저 숙자를 반기지 않는 것 같아 당혹스럽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이쪽 방으로 들어가 계시겠어요? 저희가 준비할 게 많아서. 미정이 작은 방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숙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할 일이 많을 텐데 준비하는 거 내가 좀 도와주마.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여기서 좀 쉬고 계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도와주실 일은 없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숨은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방 문이 닫히는 순간 숙자의 마음에도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비추었지만 숙자의 마음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 초인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어요.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돈 부부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처음 보는 손님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돈 부부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여기 계셨군요. 안사돈이 숙자를 발견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모두가 숙자를 바라봤어요. 순간 몸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좋은 집에 살게 되다니 정말 복 받았죠. 안사돈의 말에 아들은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숙자를 손님들에게 소개하지도 않았어요. 숙자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음식 준비를 도우려고 하자 미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많으니까 작은 방에서 좀 계시다가 식사할 때 나오세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친구분들과 함께 오셨으니 어머니도 좀 낯설고 불편하실 거예요. 숙자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목구멍이 아팠어요.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사돈 부부의 목소리와 사돈이 데리고 온 친구들의 목소리가 왁자지껄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사돈 부부가 이 집을 사준 것이냥 사돈은 연신 목소리 높여서 친구들에게 집자랑을 했습니다. 아휴, 요즘 강남에서 집 사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알지? 우리 사위랑 딸이 어찌나 능력이 좋은지 몰라? 다들 천천히 집 구경해. 강남 집 구경도 아무나 못해. 안사돈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목소리 높여 자랑했습니다. 숙자의 방문이 열리고 미정이가 찻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여기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랑 친구분들이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 불편하게 생각하시니 손님들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다과 드시고 계세요. 미정은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예, 미정아. 서로 불편은 하겠다만 나도 너희 집들이 축하하러 왔는데 계속 이 방에 있으란 거야? 숙자는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로 좀 편하게 있다 가는 게 좋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모처럼 오신 건데 친구분들과 즐겁게 계시다 가셔야죠. 미정은 숙자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바로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숙자는 서럽고 기가 막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조금 후에 갑자기 문이 열리고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직장일이 좀 늦게 끝나 조금 늦게 집들이에 참석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아니, 왜 혼자서 방에 있어요?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숙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은주는 숙자의 표정을 보고
단박에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문을 박차고 나가 거실로 향했어요. 준서가,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를 왜 방에서 못 나오시게 한 거야? 은주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렸습니다.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어요. 숙자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은주야, 그만 가자. 빨리 내 집으로 가야겠다. 숙자는 현관으로 걷다가 잠시 비틀거렸습니다. 은주가 숙자를 부축했습니다. 준서가, 너는 어쩜 이럴 수 있니? 내가 이 집에 어떻게 이사 온 건데, 다 엄마 덕분인데, 엄마를 어쩜 이렇게 홀대할 수 있어? 숙자는 은주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집을 증여받고 지난 3년 동안 아들 며느리의 행동이 돌변했던 걸 숙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들 집에서 이렇게 홀대를 당해보니 더 이상 자식의 도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주야, 더 말할 것도 없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거야. 어서 가자. 엄마, 같이 가요.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자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개나리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이제는 쓸쓸하게만 느껴졌어요. 은주의 작은 아파트. 숙자는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지만 가슴속 상처는 더 깊어졌어요. 엄마, 괜찮아요? 은주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숙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또 울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숙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교단에 섰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준석이가 잘못한 거예요. 은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숙자는 갑자기 40년 전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갑자기 떠난 후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시간들. 내가 준석이 대학 보내려고 학교에는 말도 못하고 과외까지 했었지. 주말에도 쉬지도 못했는데 숙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집, 내 아빠 유산이랑 내가 힘겹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순간 숙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은주도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은주야, 나 변호사 만나볼 거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오랜 시간 생각했어요. 창문 사이로 새벽이 밝아올 때 숙자의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개나리 향기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어요. 다음 날 아침 숙자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등은 더 꼿꼿이 폈어요.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안경을 올리며 숙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어르신,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증여는 취소가 어려워요. 숙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식의 부모에 대한 심한 무례함은 증여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맞습니다만 증명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냥 포기하시는 게 숙자는 손을 들어 변호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다른 변호사를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숙자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실망했지만 결심은 더 굳어졌어요. 세 번째 방문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증여 취소 소송을 준비해드리죠. 일주일 동안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공증도 받았어요. 그 사이 준석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수십 통 쌓였습니다. 어머니, 왜 연락이 안 되세요? 걱정돼요.
숙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끝냈어요. 준석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엄마 집으로 와라. 미정이도 함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숙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단호히 결정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지. 숙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숙자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준석과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숙자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그들을 안내했어요. 탁자 위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라. 숙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40년간 교단에 섰던 위엄이 돌아왔어요. 준석과 미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둘 다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이건 증여 철회 서류야. 숙자는 서류를 준석 앞으로 밀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집들이 날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니? 단지 집들이 날 하루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3년 전 강남집을 증여해준 이후부터 너희들은 나에 대한 태도가 돌변했지. 연락도 안 하고 만나면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내가 아무렇지 않아서 참았던 게 아니야. 그래도 내 아들 며느리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냥 참았던 거야. 숙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말라버린 듯 했어요. 준석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날은 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갑자기 친구들을 많이 데려온다고 해서 저희도 당황했어요. 부모님께서 워낙 주변에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가에 쓴 미소가 번졌어요. 진정으로 사과하는 거니? 아니면 집 때문에 그러는 거니? 준석과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답 대신 침묵만 흘렀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서명해.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집들이 때는 저도 손님들 챙기느라 그랬던 거예요. 미정은 숙자에게 애원했습니다. 아니, 미정이 너는 집들이 때만 나를 홀대했던 게 아니야. 지난 3년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내가 더 잘 알잖니? 너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숙자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고작 집들이 때 조금 서운하셨다고 이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미정은 여전히 자신의 편에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그런 미정과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석의 손에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어서 서명하고 그만 돌아가라. 숙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석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정은 울음을 참으며 옆에 있었습니다. 서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갔어요. 다음 날 숙자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사돈이었어요. 사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딸이 어떻게 살라고? 숙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재산입니다. 사돈 재산이 아니라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집을 줬다 뺐어요? 그게 부모가 할 짓이에요. 사돈, 그럼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시지 그러셨어요? 미정이는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아이더군요. 다 자업자득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말이면 다예요? 저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 이만 전화 끊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자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숙자는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해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큰 집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다음 주부터 노인회관에 출근하게 되어서 노인회관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노인회관에서 한글 강좌와 꽃꽂이 강좌를 맡아서 하기로 했거든요. 일주일 후 은주와 함께 작은 집을 찾았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엄마, 여기 어때요? 마트도 가깝고 공원도 있어요. 숙자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작은 공원의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좋구나. 여기로 하자. 숙자는 계약을 마치고 짐을 옮기는 동안 준석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정과 이혼 위기라고 했어요. 사돈은 갑자기 도움의 손길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엄마, 준석이 불쌍해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숙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숙자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마음이 가벼웠어요.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고 물을 주었습니다. 노인회관에서 강좌를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김 선생님, 오늘은 무슨 꽃으로 수업하실 거예요? 숙자에게 수업을 듣는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숙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개나리요. 새 시작을 의미하는 꽃이니까요. 새 집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숙자는 작은 베란다에 화분 몇 개를 놓았어요. 아침마다 물을 주는 일이 소소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준석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석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숙자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와. 준석은 거실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눈빛이 불안했어요. 숙자는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미정이랑 이혼할 것 같아요. 사돈 어른은 집이 없어지니까 저희를 외면하셨고, 숙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께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매일 밤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준석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숙자의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결국 내 아들이었습니다. 준석아. 숙자가 입을 열려는 순간 준석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숙자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집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예전처럼 저를 봐주세요. 숙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석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라.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날 저녁 둘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서로를 향한 이해가 자라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준석과 달리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어머니,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숙자는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무릎 위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내는 모습이 긴장한 티를 내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아니, 그건 핑계예요. 제 잘못입니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숙자는 미정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숙자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준석 오빠가 말했어요. 더 이상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도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를 존중해달라고요. 숙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저희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둘이 살기에 충분해요. 오빠도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미정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숙자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피어올랐어요.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개나리는 이미 지고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어요. 숙자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은주가 찾아왔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표정이었어요. 준석이랑 미정이가 화해했대요. 그리고 둘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준석이가 승진도 했대. 숙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엄마, 저도 준석이랑 화해했어요. 어제 만났거든요. 은주의 눈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숙자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시간은 더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 이번에 작은 집이지만 새로 구했어요. 집들이에 꼭 와주세요. 숙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번 집들이의 기억이 아직 선명했어요. 준석이 그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엔 어머니가 주인공이세요.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집들이 날 준석과 미정은 숙자를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어요. 몇몇 친구들과 은주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집에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준석은 숙자의 손을 잡고 모두에게 소개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는 것을요. 숙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미정이 다가와 살며시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매주 뵐게요. 약속드릴게요. 미정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숙자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노인회관에서 꽃꽂이 강좌와 한글 강좌를, 목요일은 준석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 했어요. 주말에는 은주가 찾아와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숙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생각해보면 큰 아파트를 잃은 게 아니라 진정한 가족을 되찾은 거였어요. 문득 봄에 피었던 개나리가 생각났습니다. 금방 지고 말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을 환하게 밝혔던 모습이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실된 순간들이 더 가치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숙자의 71번째 생일이었어요. 준석과 미정, 은주는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 위에 초를 켜고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어머니 생일 선물이 있습니다. 준석이 작은 액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글이 들어 있었어요. 가족서 약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의 마음입니다. 이 약속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세 사람의 서명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숙자는 액자를 가슴에 안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창밖으로 개나리가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그 향기를 방 안가득 채웠어요. 숙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봄이 돌아왔다고 느껴졌어요. 우리 함께 사진 찍을까요? 미정이 카메라를 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숙자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은주는 숙자의 오른쪽에, 준석과 미정은 왼쪽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숙자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집이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숙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봄바람과 개나리 향기처럼 맑고 따스한 가족이요.